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창모, 화살시, 돌석, 보일시, 짐승 발자국 유 5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모, 창모부. 이 창모자는 긴 장대에 깃발을 이렇게 달아서 병거에 이렇게 세워서 달고 다니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에 깃발을 단, 깃을 단 긴 장대를 본뜬 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긴 장대에 이 창모자가 요 윗부분은 그 창 끝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깃발을 나타내고, 이것은 이제 깃대인데,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창모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극이 있는데, 창과, 창극, 그 다음에 창모. 이 창극자는 어떤 거냐면은, 이와 같은 그 창의 끝 부분이 3개가 있는 것. 이와 같이 3개 있는 것. 이것을 3개 또는 여러 개 있는 걸 창극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삼과극이라고 해요. 삼과극.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이런 창은 울타리 또는 그런 곳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창이 있죠. 그래서 창은 주로 창모, 깃발이 있는 것, 필요시에는 또 그것을 창으로 활용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창극, 그 다음 창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한자를 공부해 볼 수 있고, 이 창모자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모순이라고 있죠. 모순. 창모자, 방패순자. 이 창과 방패의 어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옛날 중국 전국시대 때 초나라에 이 병기 장수가 있었어요. 병기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병기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창과 방패,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파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이 창은 이렇게 못 뚫을 방패가 없다, 또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길 가는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자랑을 하니까, 길 가는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팔고 있는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서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실제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것을 모순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을 해치는 일이 뭐냐? 결국은 그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안전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전쟁을 하면은 또 사람이 많이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또 어디냐? 군대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거니까 군대. 그리고 안전을 강조하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곳은 군대이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창과 방패다. 그래서 이게 창과 방패가 모선인데, 이 간과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방패간, 창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잘 안 맞으면서 뭔가는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모선 이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자를 통해서 이제 한번 써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시. 이건 창이고, 또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것은 화살시. 이 화살시자는 이와 같은 화살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요 부분은 온이라고 해요. 온이. 그래서 화살 모양을 본뜬 자다. 당연히 이러니까는 상형문자다. 화살시 부에 대표적인 글자가 뭐가 있냐? RG자가 있다. RG. 요거. RG자를 분해를 해보면 화살시 플러스 입구. 입에서 화살처럼 졸졸 나온다.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화살처럼 입에서 졸졸 나오려면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화살이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입이기는 한데,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 촉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야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RG자니까, RG자는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RG.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연결해서 지지자 불여, 호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자는 불여, 같지 않다, 뭐뭐만 못하다. 호지자, 좋을 호자고,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지자, 좋아하기만 하면 되느냐? 호지자, 불여, 즐겨야 된다. 락지자, 좋아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자가 낫다. 이런 얘기인데, 이와 같은 문장을 우리가 암기하면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이 즐길 락자, 즐거워할 락자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즐겨야 된다, 알아가는 것을 즐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문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터득을 해나가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또 한자 공부를 쉽게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석. 돌석부, 부수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돌석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화살 시부 이렇게 이 돌석부자는 이와 같은 언덕에 이렇게 돌이 삐죽이 나와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양을 본뜬 자니까 상형 문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거 언덕음자예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뭐 동그랗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돌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돌이다.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쓴 건데, 이것은 언덕이고 이것은 입구자지만 실제 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을 뜻하는 거예요. 돌. 실제 입이 아니고 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에 있는 이 돌을 언덕에 흙이 무너지면은 뾰족하게 나와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돌이기 때문에 산에 결과적으로 흙이 다 없어지면 남는 것은 돌만 있겠죠. 그것을 산골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산에 있는 뼈라고 되어 있어요. 산골야 해가지고 산에 있는 뼈를 말한다. 돌이라고 하는 게 산에는 뭐 흙 다 없고 나무 없으면 돌만 남으니까 그게 이제 뼈가 되는 거지. 사실은 산으로 봐서는 산골야, 산에 있는 뼈를 말한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돌석이란 돌만 뜻이 있느냐? 자, 돌이라는 뜻이 있고 돌석. 두 번째, 섬석이다. 한 섬, 두 섬 할 때 섬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한 섬은 두 가마니를 뜻하는데 한 가마니가 80kg이니까 이 한 섬은 160kg이에요. 그래서 섬석에서 천석군이다, 천석이다, 천석 만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잣집을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했어요. 천석, 만석 이렇게 부자를 나타낼 때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세 번째로 높다. 또는 기둥이다. 높다, 기둥이다, 근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주석. 기둥주자에다가 이 돌석자가 들어가면 이때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고요. 우두머리. 자, 이와 같은 높다, 기둥이다, 근간이다, 우두머리다. 주석하게 되면은 과거에 김일성 주석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와 같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보일시. 보일시부. 이 보일시자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만든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하늘을 뜻해요. 하늘.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작을 소자는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을 뜻한다. 해,
달, 별, 해, 달, 별을 뜻한다. 이게. 그래서 하늘은 높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1m 이상을 하늘이라고 하지만은 하늘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나 해, 달, 별은 높은 곳에서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잘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회의 문자이다. 회의 문자이다.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또 독채자인데 주로 이제 상형 문자가 많지만 더러 이와 같이 회의 문자나 또 지사 문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회의 문자는 요 뜻과 뜻이 같은 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글자이다 이게. 그래서 좀 특이한 계문데, 또 하나는 달리 풀이를 하게 되면 신주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신주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해서 상형 문자라고도 풀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신주 모양을 본뜬 자다.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의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자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귀신하고 관련돼요. 귀신하고 관련되는 그런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 보일 시자에다가 신자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납신, 그 다음에 말할 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 신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귀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 신. 물론 귀신 기자는 이렇게 쓰지만은 이거는 이제 귀신 기자죠. 그건 귀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귀신. 이렇게 이제 귀신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요 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귀신, 예를 들면은 좋은 귀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면 정신이 맑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신 했을 때 이 신자가 귀신 신자인데, 우리 맑은 정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고 하면 정신이 맑아야 된다. 정신. 근데 귀신이라고 하면은 여기 귀신 기자인데 마귀 같은 경우, 마귀. 그런 경우는 이제 안 좋은 귀신이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도 요 보일 십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귀신하고 관련되는 글자이다. 예를 들면은 복복자, 복복, 그 다음에 복지, 복지, 복지사회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자도 모일사, 요 보일 십자에다가 선비사자가 들어가면은 모일사자가 돼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사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인간이 모든 복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자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 십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귀신하고 관련되는 글자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왼쪽으로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변 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간다. 대부분 그러죠. 여기 보면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이런 것도 버뜩 기억을 하면 한자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문장을 하나 공부해 보면은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지불생 무명지초라. 이게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소설에도 나오고 하는데,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하늘은 불생 낳지 않았다. 무록지인, 녹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게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녹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 녹록자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녹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먹고 산다는 그 녹자의 변에 보면은 여기에 보일 시자가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그 다음에 지불생 무명지초라. 지불생 무명지초라.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나게 하지 않았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몰라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하늘은 사람을 낳고 땅은 풀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짐승 발자국 6. 이것도 마찬가지. 짐승 첫 번째로 짐승 모양을 본뜬 글자다. 지금 여기 이 글자를 보면 이 전체가 짐승 모양을 뒤에서 보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짐승의 꼬리, 등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봤을 때 꼬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형문자이다. 상형문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 발자국이니까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테두리, 짐승의 어떤 발자국의 테두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짐승의 발톱을 뜻한다. 발톱 부분. 그래서 짐승이 발자국을 이렇게 남겨놓은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상형문자이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상형문자인데, 이 부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금자가 있는데, 그 날개 금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짐승 발자국 유자가 들어가요. 이것이 날개 금자다. 음을 내는 것은 요 윗부분이 이제금자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짐승 발자국이니까 날개 달린 짐승이 발자국을 찍어놨대요. 이렇게 그 흔적을 나타낸 거죠. 날개금. 이거는 이제 날개가 달린 그 짐승이고, 그 다음에 금이 나왔으니까 금수, 삼짐승수, 들짐승수 해서 이렇게, 이게 개견자가 이제 대표적인 뜻을 나타내는 건데, 다리가 4개 달린 짐승들, 이게 이제 들짐승 숫자예요. 또는 삼짐승수, 그냥 짐승수 해도 되고,
이렇게 묶으면 이제 금수가 되는 거죠. 금수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짐승이다 이거.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똑같은 짐승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금수와 다른 이유는 예의가 있고 예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수가 나왔으니까 양금택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좋을 양자, 날개 금자, 가릴 택, 양금 택목이다. 여기 사자성어인데 좋은 새는 나무를 택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훌륭한 신하는 좋은 임금을 택해서 모신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어죠. 양금택목. 이와 같이 해서 오늘은 이 5자를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5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